안녕하십니까. 엑스텐 글로벌입니다. 여기 현재 뉴욕 시간은 5시가 조금 넘었고요. 제가 2주 동안 뉴욕에 머물면서 여러분들과 방송을 통해서 계속 소통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오늘 밤 비행기로 서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끝내고 이제 서울에 들어가서 또 새로 방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요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엇갈린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우 지수가 0.91%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S&P 500은 0.11% 하락했고 나스닥은 0.82%나 내려앉았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세금 및 지출 법안이 상원을 간신히 통과했습니다. 공화당은 밤샘 협상을 통해서 반대 의원들을 설득했고 JD 벤스 부통령의 결정적인 한 표로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트럼프와 머스크 간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면서 시장에 약간의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정치적 소음이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키우겠지만 결국 기업 친화적 정책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투자자분들은 정책 불확실성에 대해 항상 대비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웰스파고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배당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웰스파고는 12.5%,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8%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주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저는 금융 섹터를 꾸준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그런 판단을 뒷받침해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도 은행들이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코로나 맥주로 유명한 콘스타밸리에이션 브랜드가 1분기 실적에서 매출과 수익 모두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와인과 스피리츠 매출이 28%나 급감했고요. 맥주 매출도 2% 감소했다고 합니다. 소비재 기업들이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히스패닉 소비 지출에서 수요가 둔화가 눈에 띄어 보입니다. 이런 현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과 연관이 있는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재 투자 시에는 더욱 신중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디자인 소프트웨어 업체죠. 피그마가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을 위한 IPO를 신청했습니다. 2024년 매출이 7억 4천만 달러로 48% 성장했고요. 포춘 500대 기업의 95%가 피그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도비가 2022년에 200억 달러에 인수하려다가 규제로 무산됐던 그 기업입니다. 저는 피그마의 상장을 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성이 굉장히 큰 회사로 인정하고 있고요. 하지만 현재 밸류에이션을 고려하면 상장 초기에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미국 IPO 투자 전략을 적용할 첫 번째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그마 상장 얘기는 작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피그마 상장을 매우 기다렸던 사람이고요. 금년도 우리나라의 한글판도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현재 AI를 기반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여겨지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앞으로 많은 제품들이 디자인으로 승부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피그마의 성장은 더욱더 좀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디자인 소프트웨어 시장의 성장성을 저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서비스나우는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마감했고 클라우드 플레이어 역시 상당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두 기업 모두 AI 관련 서비스 확장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AI 테마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단기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기업들에 투자할 때는 철저한 분할 매수 전략을 권하고 싶습니다. 아마존이 투자한 AI 스타트업 엔트로픽이 연간 매출 40억 달러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엔트로픽은 지금 미국의 IT 프로들 사이에서는 가장 코딩을 잘하는 AI 엔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4배 성장한 수치로 코딩 AI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AI 시장의 성장세가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엔트로픽은 비상장 계획이지만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기업들이 이런 AI 기술을 활용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애플의 시리 업그레이드와 관련해서 잘 봐야 되겠습니다. 7번째 소식입니다. 아마존 창고내 로봇 수가 100만 대를 넘어섰다고 하네요. 곧 인간 직원 수를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는 아마존의 자동화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류 자동화가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존의 이런 움직임은 장기적으로 마진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하고 다른 물류 기업들도 비슷한 투자를 해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힐튼이 당초 5억 달러 규모에서 10억 달러로 확대해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기존 부채 상환과 일반적인 기업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호텔업계가 꾸준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힐튼의 자산 경량 모델은 여전히 매력적이고 여행 수요 회복세도 지속되고 있어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둔화 우려가 있을 때는 여행 관련주들이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시장이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기업들의 펀더멘털에 따라 차별화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주의 배당 인상 소식이나 AI 관련 기업들의 성장세는 긍정적이지만 소비재 기업들의 어려움도 함께 나타나고 있어 종목 선별이 더욱 중요해 보이는 시기입니다. 성투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엑스텐 7월 증시 예상 코너입니다. 7월은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대형주 조정 장세가 있을 거다. 하지만 이것은 하락의 시작이 아니라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장 끝난 지 지금 1시간 지났는데요. 뉴욕은 현재 5시입니다. 오늘도 보면 다우 지수는 400포인트 정도 올랐는데 S&P가 조금 빠졌고 나스닥이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대형 IT주들이 좀 조정을 많이 보였죠. 그래서 이러한 국면이 7월 한 달 동안은 좀 나타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기준으로 보면 트럼프 테리프에 의해서 장이 급하게 하락을 했다가 V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점을 다시 도달을 했는데요. 이거의 역할은 뭐였느냐? 포모, 즉 신규 투자자들이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서 마구 들어왔던 거 있고요. 그 다음에 ETF 투자 많이 늘었을 겁니다. 그래서 대형 IT주들이 많이 상승한 배경은 그거였고, 그 다음에 분명히 이때 매도를 했던 세력들이 숏 스퀴즈를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매가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 대형주 편중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S&P 500 지수에다가 이제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는데 이 그래프가 뭐냐? S&P 500 종목 중에서 201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종목의 퍼센티지입니다. 근데 그간은 70%가 넘게 있다가 4월 달에 22%까지 빠졌다가 다시 지금 올라왔는데 50%가 채 못 됩니다. 그렇지만 S&P 500은 신고점을 뚫고 있다. 이 얘기는 반 이상의 S&P 500 주식들이 하락 추세에 있는데도 S&P 500은 신고점을 뚫는다. 이거는 뭐냐면 대형주들의 굉장히 편향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살펴봤더니 S&P 500 지수는 4월 저점에서 20%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는 40%가 올랐고요. 넷플릭스가 50%, 엔비디아가 무려 60%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4개 회사의 총 시총이 S&P 500 시총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대형주들, IT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구나. 그래서 이게 조금은 이상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밝혀내는 게 어떤 지수냐면은 S&P 500 지수가 이 하얀 선이고요. 노란색 선이 뭐냐면 RSP 지수라고 해서 Equal Weighted S&P 500. 즉, 시가총액을 따지지 않고 그냥 주식 가격으로만 지수를 이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지금 S&P 500 지수는 계속해서 전고점을 뚫고 있지만 그 RSP, 즉 Equal Weighted 지수는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다이버전스가 일어나면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보면 이게 코로나 장세 때입니다. 그때도 V자 반등을 해서 S&P 500은 이제 신고점을 다시 뚫기 시작을 했었죠. 그 당시에도 보면 Equal Weighted 이 지수는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계속 횡보를 했었습니다. 이게 다이버전스죠. S&P 500은 올라가고 RSP 지수는 횡보하고. 이때 어떻게 됐느냐? 고점을 갱신한 이후에 단기적으로는 10% 정도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반등을 시작했죠. 그 다음에 2018년도도 보면 V자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고점을 뚫고는 그 다음에 한 7% 정도의 하락이 있었고, 또 1998년도에 가도요, W자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고점 뚫고 난 후에 5% 정도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을 이어갔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번 7월도 지금 V자 반등을 마감을 했고, 여기에 이제 신고점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뚫어서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7월 안에는 조금 이렇게 아주 건강한 조정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보고요. 7월 조정 후에는 한 8, 9월서부터는 다시 연말 랠리로 가는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7월 조정 장세는 주식을 살 기회다,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